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자주 숨이 차서 힘들고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걸을 때도 숨이 차고 가만히 버스에 앉아만 있어도 답답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경험 해보셨나요? 혼자 있을 때 숨이 더 차고 밤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어 병원에서 심전도, 폐사진, 피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한 건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하루에 10번 넘게 가야 하는데 막상 가면 소변은 조금밖에 안 나오는 절박뇨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그리고 절박뇨 및 요실금 증상까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이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숨겨진 원인 중 하나를 밝혀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70대 초반의 가상의 환자를 한 분 설정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H씨는 70대 초반 여성이십니다. H씨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한숨을 계속 크게 쉬게 되고 움직이지도 않고 버스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답답해서 한숨이 나옵니다. 물 마실 때도 숨이 차서 물이 목으로 안 넘어갈 때가 있고 입을 자꾸 벌리게 돼요. 신경을 쓰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쉽게 놀라면서 숨이 더 차집니다. 이렇게 30대부터 시작된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더 힘든 건 화장실 문제예요. 하루에 소변을 10번을 넘게 가는데 막상 가면 양은 적게 나와요. 소변을 참지 못해서 지리게 될 때도 있고요. 50대 초반에 요실금 수술까지 받았는데 3, 4년 전부터 다시 엄청 심해졌습니다. 10년 전에는 걷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때문에 그동안 속을 많이 썩었어요. 주폭이 심하고 성격이 불같아서 40년 넘게 참고 살았습니다. 말을 하기도 싫고 말이 팍팍 나오지 않으니까 속에서 돌고 말을 더듬게 돼요. 젊어서부터 불안하고 화병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점점 차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오늘은 H씨처럼 숨참과 절박뇨 그리고 전신의 여러 증상을 함께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증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숨참의 원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숨이 찬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폐의 문제, 심장의 문제, 그리고 혈액의 문제죠. 폐의 문제가 있으면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 폐섬유화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기능 검사나 폐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죠. 혈액에 문제가 있으면 빈혈 때문에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돼서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H분 사례처럼 폐도 멀쩡하고 피 검사도 정상이고 심전도도 정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의 구조에 이상이 없다면 가능한 원인 중 하나로 심장의 기능적 불균형이나 자율신경 조절 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장은 단순히 근육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장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감정적 긴장이나 불안이 심박, 호흡, 혈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때문에 숨이 찬 경우도 다시 자세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심부전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몸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태죠. 이런 경우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체중이 증가하며 누우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두 번째는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안 가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가슴 통증이 함께 나타나고 운동할 때 악화되며 쉬면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막 질환입니다.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혈류가 역류하거나 막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점진적으로 피로가 쌓이고 청진할 때 심잡음이 들립니다. 네 번째는 부정맥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두근거림이 느껴지고 어지럽고 심전도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폐고혈압입니다.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태죠. 이런 경우는 평지에서도 숨이 차고 손끝이 파래지며 폐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H 사례의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모든 것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흉통도 없고 청색증도 없었죠. 검사상으로도 특별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자율신경 불균형에 의한 기능성 심장증입니다. HC의 경우는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심장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기능성 심장증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심장증은 주로 중년과 노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가족 갈등이나 장기간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결국 HC의 병은 마음이 조여서 심장도 조이는 느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환의 증상은 숨참,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극심한 피로, 불면, 어지럼증 등입니다. 심근경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혈관을 검사해보면 정상입니다.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의사선생님께서는 환자에게 큰 이상은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는 분명히 숨이 막히고 심장은 힘들어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 환자분이 장기간의 남편과의 갈등과 불안 속에서 지낸 삶이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대부터 시작된 숨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오랜 감정적 긴장과 관련된 기능적 변화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숨찬 거랑 절박뇨 요실금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심장하고 방광은 완전히 다른 장기인데요. 사실 이 모든 증상은 심장의 순환력 저하와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체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과 체액이 전신을 제대로 돌지 못하면 심장은 불필요한 수분을 더 자주 내보내려고 합니다. 방광은 이에 따라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절박뇨와 야간뇨가 증가하는 겁니다. HC가 하루에 10번 넘게 화장실을 가고 밤에도 3번, 4번씩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방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순환 저하 때문이었던 거죠. 심장의 펌프력이 떨어지면 순환 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위와 장 기능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변비와 복부팽만, 식후 피로감 등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HC는 일주일에 겨우 2번 대변을 보고 그때마다 엄청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뇌혈류가 저하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고 이명이 생깁니다. 심장의 미세한 순환 장애가 뇌신경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HC가 머리가 멍하고 다른 사람 말이 머리 남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C의 불면증도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이 생기면 수면 중에도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 어렵고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자는 거예요. 결국 HC의 몸은 전반적으로 순환이 꽉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마음의 긴장으로 경직된 심장이었던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건 내 이야기인데 나도 기능성 심장증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 병 중에 많은 경우가 이 기능성 심장증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능성 심장증은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심장을 조이는 자율신경의 긴장을 푸는 겁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심호흡과 명상을 자주 해보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연습을 하루 여러 번 시간을 정해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가슴과 배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순환이 개선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또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쉬게 하는 겁니다. 심장을 쉬게 하려면 마음부터 쉬게 해야 되거든요. HC처럼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사신 분들은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털어놓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인정하고 조금씩 풀어나갈 시간입니다. 라고 말이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변 보느라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고 잠을 못 주무신다면 이제는 심장뿐만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